시청자 여러분,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오늘 방역 마스크를 썼는데 오늘 그 토론 이 좌석 배치는 이게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 사람하고 절대 이렇게 비말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께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어가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에 더 좋게 안착되고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2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소장 김병진입니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김태옥 교수님과 주 헤르스 김영석 대표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오늘 발표하신 권영명 교수님과 손병수 부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만 다만 토론자께서는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김태옥입니다. 저는 뭐 한 세 가지 이미 그 두 분이 좋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한 45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강이 한 2주 정도 연기되고 또 2주 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다시 또 한 2주 후에는 뭐 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닥친 그 상황에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리둥절했었고 결국은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이 대면만의 그 수업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온라인 강의에서 우리가 이 그동안 대면에서 못했던 문제점 막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됐고 물론 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학기를 마치면서 이 새로운 이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적응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길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영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겪지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이제 다가오는 게 마련인데요. 이번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많은 이 발표 자료도 보고 또 발표하시는 거 참여도 하고 토론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오늘 권영명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손병수 부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SK나 이런 곳에 다녀보니 실제로 이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일부 아주 선도적인 기업만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그 미래안전 포럼이 작년에는 4차 산업기술에 주로 초점을 했었고 금년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하는데요. 저도 여기 참여하면서 앞으로 우리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지만 이 오브노멀한 시대가 결국 노멀한 시대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 SK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복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가스가 누출되거나 하면은 감지기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누출을 알게 됐죠. 물론 뭐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센서 값도 비싸고 또 꼭 그 누출 위치를 꼭 우리가 물론 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어디에서 누출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고정을 이제 하는 센서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또 이동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못하거나 센서로 감지 못하는 농도까지도 볼 수 있다 하는 그 기술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또 앞에서 말씀했지만 뭐 고공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뭐 드론도 활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그 기술에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그 기업에서 현재 이 신기술을 적용할 때 문제점은 아까 제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SK 경우는 스마트 퍼밋이라고 그랬는데 이 퍼밋이라고도 하고요. 현재 기술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페이퍼로 심사를 받고 또 안전작업 허가를 하고 실제로 감독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기술이 앞으로 되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잘 체크하고 있는가 하는 걸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대기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은 관계 없겠지만 안전작업 허가 절차서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스마트로 한다는 것은 이제 현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할 점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손병수 부장님께서는 이 드론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지역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문제 아니라 이것이 또 이 작동을 잘못하거나 또는 고층 화학 공장은 높은 그 타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또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할 때는 안전도 확보도 되지만 그 2차로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질문 겸 어떤 분이 대답해 주었는데요. 대기업 위주로 이게 지금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SK도 이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술의 이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좀 손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히 좀.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중소사업장이나 기타 개인이 운영하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이 첫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을 그 현업에서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그 시간상으로도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 이 퍼밋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퍼밋과 그리고 밀폐 공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그 준비하고 파이로트 테스트를 한 3회 이상씩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중소사업장이나 그 일반 사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 제 생각은 SK는 물론 잘 하시지만 선진 기업이나 앞서가는 기업들이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이나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또 일부 그 기술을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업자나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도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현재 아마 노동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이 앞으로 이쪽에도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또 그쪽으로 아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권 교수님 혹시 이제 말씀. 그 아까 그 질문을 주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첨단 EHS 기술에 대한 어떤 적용에 대한 바이아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몇 년 전에 뭐 일어났었지만 우리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 제조하는 2차, 3차 벤더 쪽에서 원래 에틸알코올을 가지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싼 메틸알코올을 가지고 세척하다 그때 실명 사고 나고 해서 뭐 문제 됐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국은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삼성이나 LG 반도체나 그쪽에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로서 삼성이나 LG에 납품하는 모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기업들은 삼성 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말, EHS 노말을 따르지 않으면 일단은 납품을 안 받겠다. 대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가격은 결국은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이 포밋 같은 것도 중소기업에도 뭐 그냥 아무리 하라 그래도 뭐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모든 작은 기업들이 혼자만 생존하지는 않는다. 여기 다 어딘가는 대기업에 납품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있는 중소 협력 또는 납품 업체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돈도 좀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서 앞으로 Q사가 어떤 물건을 제조해서 우리 SK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이런 노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아니면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어떤 운동을 앞으로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좀 해결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석 대표께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헤르스 대표 김영석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뭐 이러한 이제 첨단 기술이 우리 시대를, 우리 사회를 바꾼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이 습관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었고요. 예, 뭐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서 지속적으로 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소용돌이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서 이러한 언택트의 중요성이 또 혹은 언택트가 대전제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접촉을 비즈니스로 하는 핵심 업종들은 거의 생존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도 엄밀히 보면 접촉을 담보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해서 안전보건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안전보건 활동의 주요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BTX의 그 방방콘이라고 하는 그 유료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 무려 시청자가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창출된 매출액이 약 2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한 번에 저게 공연할 때 5만 명이니까 대략 한 15회 공연을 한꺼번에 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해 왔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가 인터넷, 데이터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뉴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안전보건도 좀 더 이제 먼 일같이 보였던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계에서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은 무척 지금보다도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권 교수님께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공장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우리 안전보건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안전보건은 조건의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IoT 기술 타 산업 분야보다 좀 적용이 늦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죠. 이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러한 첨단 기술을 딱 요 분야에 적용하면 야 요거 효과 있겠다. 뭐 요런 거 있으시면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태욱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시고 돌아서 저 지하철을 타면 누굴 만났는지 기억을 이제 못하는 연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워크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확산이 우리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큰 위기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디다스라는 독일의 그 신발 제조 회사가 그 50만 클레를 동남아에서 만들 때 몇 명이 했냐면 600명이 지금 제조 공장을 돌리다가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자기 독일에다가 공장 하나 똑같이 50만 클레짜리 만드는 공장을 지으면서 돌리는 인원이 10명. 관리 인원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완전히 뭐 비대면 컴퓨터로 뭐 게임 하듯이 그냥 공장. 만일 500만 클레짜리를 만든다 그러면 6천 명이 필요했는데 산술 평균을 상술 그냥 계산으로 하면 100명은 아니더라도 기껏해 한 200명, 300명은 안 넘는 선에서 이제는 그런 그 아까 얘기한 500만 클레를 만드는 공장에 소요되는 인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전보건에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노조가 뭐 거의 소멸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을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까? 우선은 모아서 교육시키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어려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장 하나에 10명이 있는 그것도 그 워크스테이션도 사업장이 아니라 다 뭐 집이 됐든 어디 됐든.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 되다 보면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단 남는 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가, 정신건강, 산업보건 측면에서는 계속 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9시 출근해서 5시, 6시에 출근하면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기 소주도 한잔하고 뭐 등등 이렇게 어울리던 모습에서 다 1인 자기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업으로 보면 그걸 그냥 가만히 둘 것이냐, 어떤 식으로든 퍼포먼스를 체크할 거다 이거. 퍼포먼스 체크를 한 그 시간 동안에 그 컴퓨터 앞에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개인에 대한 관리로 들어갈 거고, 그 10명 간의 어떤 경쟁,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관리가 되고, 이게 점점 더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는 측면으로 볼 때,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나왔던 우리 4차 혁명 시대의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한 요구의 리포트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산업보건, 정신건강 측면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에서 상당히 좀 후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뒷골이 좀 서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이런 새로운 어떤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아까처럼 600명이 하던 걸 10명이 하는 정도의 오토메이션이 돼가고 있는데, 안전보건 분야 쪽에서의
적용은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꼭 집어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우선은 보면 우리가 뭐 인류가 이게 발전하는 게 보면 1차, 2차, 3차, 4차도 마찬가지지만 니즈가 있는 곳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특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일단 비대면으로 급속도로 가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하여튼 오토메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될 거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한 번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발전은 먼저 선도를 하는 게 기본 아니겠나.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은 주로 뭐 근로자, 노동자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야 그러다 보니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좀 이미 그걸 위해서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능형 대피 시스템, 이것도 다른 쪽에서 개발된 걸 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뒤지만 결국은 니즈가 있으면 따라서 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뭐 필요만 무엇이 필요하고 거기가 돈이 된다면 기업은 분명히 개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뭐 콕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 제가 그런 쪽에 평소에 생각한 게 없어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뭐 적극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근로자나 또 우리 안전보건을 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좀 위기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결코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대치를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과 그 뇌종양 암 진단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야 이러다가 우리 직업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항상 100명 중에 99명은 정상입니다. 그 중에 1명이 비정상이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정확도가 뭐 98%, 99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약 98%까지만 거기에 맡기고 나머지 2%만 의사가 보다 더 정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의사인 분의 전문성을 살려서 좋고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이 갈 수 있어서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편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직접 기술 개발도 해가면서 개발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5년 안에 막 확 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또 준비하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한편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질문 끝났습니다. 예, 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포럼을 오늘 저희 미래일단전 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간은 부족하고 서투른 듯도 했으나 주제 발표나 토론은 대면 포럼 못지않게 열띠고 뜨겁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노동자의 안전권을 확보해주고 기업 경영의 경쟁력 향상에 필시 도움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8회 미래일단전보건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제9회 미래일단전 포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